안녕하세요. 습관성형 전문가 이니쌤입니다. 오늘은 나쁜 식습관을 고칠 수 있는 구체적인 5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은 음식의 사진을 찍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많은 분들이 해주시는 말씀이 내가 많이 먹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살이 찐다.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얼마나 먹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그냥 일반 카메라로 찍는 것이 아니라 타임스탬프와 같이 카메라에 드신 시간이 함께 나오는 카메라로 찍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내가 식간에 얼마나 많은 간식들을 먹고 있고 몇 시간마다 식사를 하고 있는지 체크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칼로리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얼마나 먹는지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했다면 그 음식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물론 칼로리가 100% 맞고 칼로리대로 살이 찌고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이어트와 체중 관리에서 칼로리 말고도 호르몬, 수면, 그리고 내 활동량 등등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가 먹고 있는 음식에서 이 음식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얼마나 들어있는지, 이 간식은 지방이 얼마나 많은지를 정확하게 체크하기 위해서는 칼로리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2가지 추천드리는 어플로는 첫 번째 필라이즈라는 어플이고요. 두 번째는 다이어트 카메라라는 어플입니다. 필라이즈 어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먹은 음식을 기록을 하면 그 음식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각종 영양소 등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꽤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은 음식의 칼로리를 체크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내가 부족한 영양소는 무엇이 있는지까지 파악하기 좋은 어플입니다.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내가 일일이 기록을 해야 된다는 점, 시간이 조금 소요된다는 점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게 AI 카메라, 다이어트 카메라라는 어플인데요. 이것은 내가 먹은 음식 사진을 찍어서 어플에 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그 음식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양을 알려줍니다. 대신에 이 어플의 단점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식이섬유 정도, 요 정도의 영양소만 알 수 있다는 점과 음식을 넣었을 때 실제로 양이 괴리감이 좀 있을 수 있어서 내가 양 조절을 다시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먹은 것보다 너무 많다고 표시를 해주거나 너무 적다고 표시해주거나 아니면 내가 먹은 음식과 전혀 다른 음식이라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수정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2가지 어플 중에 본인의 선택에 맞춰서 칼로리를 체크해 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식사 드시는 시간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 빨리 음식을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심하신 분들은 5분 안에 식사가 끝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소화도 잘 안 되고 포만감도 잘 느끼지 못할 확률이 너무 높아집니다. 실제로 우리 몸은 포만감을 느낀 호르몬이 나오려면 15분은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많은 양의 식사를 한꺼번에 넣어버리면 포만감을 느끼지도 못한 채 식사가 끝나버리니까 내가 먹을 양보다 훨씬 과식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휴대폰에 타이머를 설정해서 식사를 하라고 많이 미션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구글 타이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돌리면 시간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20분을 설정을 하면은 이 20분이 흐르는 동안 이 빨간 색깔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20분이 완료되면 알람이 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은 장점이 뭐냐면 휴대폰 타이머보다 훨씬 더 시간을 직관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음식을 얼마나 어떻게 조절해서 먹으면 될지 그 감이 더 잘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 구글 타이머를 식사 드실 때 두고 드시는 방법을 완전 강추드립니다. 네 번째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휴대폰을 보고 영상을 보고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이것은 맛을 제대로 느끼기도 어려울 뿐더러 포만감도 느끼기 어렵고 식사 시간도 빨라지고 정말 좋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고치고 싶어도 쉽게 고치기 어렵습니다. 습관이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습관을 어떻게 고치냐? 우선 보는 영상물에서 오디오 컨텐츠로 바꿔줍니다. 좋아하시는 음악을 들으셔도 좋고 라디오를 들으셔도 좋고 일단 영상 보기보다는 소리 들으면서 식사를 첫 번째로 시도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영상을 안 보는 것에서 조금 익숙해졌다 하셨을 때는 이제 다시 타이머가 등장합니다. 타이머로 5분을 맞춘 후 5분 동안 영상 안 보고 식사를 해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점차 5분에서 7분, 7분에서 9분, 9분에서 15분 점점 휴대폰을 보시지 않고 식사하시는 시간을 늘려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시지 않고 식사를 하시는 방법을 도전해 보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포만감에 맞춘 식사하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적게 드시는 것도 문제고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숫자 10 중에 저는 항상 7 정도의 포만감을 유지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식사에 만족감과 포만감이 없으면 결국 입이 터지고 장기적으로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포만감은 항상 7 정도로 맞춰주시고 배부르기 전에 숟가락을 놓는 연습을 해주세요. 이렇게 오늘 5가지 나쁜 식습관을 고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첫 번째, 내가 얼마나 먹고 있는지 카메라로 찍어본다. 두 번째, 그 찍은 사진의 칼로리를 체크한다. 세 번째, 내가 밥 먹는 시간을 길게 가져간다. 네 번째, 휴대폰을 보지 않고 식사를 한다. 다섯 번째, 포만감과 만족감에 맞춘 식사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나쁜 식습관을 조금씩 바꿔서 건강한 식습관으로 바꾸시는 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겁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니쌤이었습니다.